안녕하세요. 에,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입니다. 날씨는 온화하고 생활하기에 좋은 기온입니다. 봄철이라 미세먼지는 좀 심합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고 외국에는 선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요즘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늘상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늘상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그렇고, 지금의 외국에서는 외국의 선거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외국의 지금의 어떤 방식으로 국제관계가 형성되느냐 앞으로 지도자가 바뀜에 따라서 국제관계도 기본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안전한 국제관계, 여기저기 참,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래야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경기도 살아나는 것이지, 세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문제점이라는 게 참 100년도 안 됐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어릴 때는 인구가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쌀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보리쌀이라든가 혼식을 장려하고 가족 계획을 장려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대입니다. 쌀이 남아도니까 쌀 소비를 많이 장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장려를 하고, 가족 계획이 아니라, 완전 반대로. 사실상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8,0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는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음식값만 오른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요금들도 많이 올랐다. 그렇습니다. 쌀값도 이제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많이 농민들이 시위를 많이 한다.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농민들이 지금의 그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입 물가하고 그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 나라 국내 그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산 가격이 높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면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근데 외국의 농산물은 거기에 비해서 싸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을 수입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농민들이 이제 불만이 생겨서 시위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 에너지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그 도시가스가 한 8만원, 9만원 정도 나오는데 한 12만원 정도 이상 나옵니다.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오고, 요즘에 그 농촌에서 그 농사를 지을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농산물 값이 비싸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그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고, 순수한 인공적으로 그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을 형편이 안 되면은 겨울에는 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겨울에도, 그 온실에서 그 난로를 떼가지고 사시사철 그 농산물이 생산되잖아요. 비쌉니다. 왜냐? 그 난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때만 해도 온실도 없고 난로도 없고 뭐 이 연탄 재료도 없고 난방 시설도 없고 난방할 재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겨울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해 가지고 임신하게 되면은 이제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을 할 때 딸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겨울에 딸기를 사러 가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에는 사시사철 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나가면 딸기고 여름이나 지금이나 겨울이나 사시사철 다 나옵니다. 그래 사서 주지만은 옛날에는 난방을 해서 온실에서 재배를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는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딸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딸기는 겨울에 나오지 않으니까 못 삽니다. 못 사서 갖다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에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에는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은 사다가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을 해가지고 온실에서 기르면은 그 난방비가 다 그 생산품에 첨가가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사 먹지 순수한 그 서민들은 사 먹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제 생산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지만은 예전만 치면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부자들도 지금 지갑을 잠그고 저축을 많이 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옛날처럼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국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촌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 그 농산물 가격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농산물 가격을 국내 농산물 가격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오면은 수입을 해서 관세를 낮춰서 국내에 수입해서 들여와서 농산물 안정을 하는 정책이 정책을 하는 것이 여러 나라들의 정책이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수입하지 말아라. 국내에서 생산했는데 이 농산물을 우리가 마이너스를 보고 버리란 말이나 이러면서 이제 시위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세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자들도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겨울철에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니까 이익이 많이 안 남는다 하면 겨울에는 온실 재배를 하지 말고 포기를 하고 이제 그런 그 추가 시설이 필요 없이 자연 상태에서 자랄 수 있는 이제 봄철이라든가 이렇게 겨울에는 안 되니까 그 자연 상태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에 재배를 해서 싸게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반출을 한다.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서 재배를 해야 합니다. 시위를 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의 그 추세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책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요즘에 하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국제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면은 그 추세에 맞추어서 고려를 해서 농산물이든 뭐든 생산을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저렴하게 생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뭐 식당이라든가 뭘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전부 다 그 전화상으로 전화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식재료를 배달받아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은 여러 단계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눈덩이처럼 가격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니까 유통 물건을 판매할 때 거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한 3사람 정도 거쳐서 식당까지 온다 하면은 그거는 좀 싸지만은 뭐 10사람을 거쳐서 온다 그러면은 2배, 3배 비싸져요. 대개 보면은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농사 짓는 사람한테서 직접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생산자, 소비자 직접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이익을 붙이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소비자로서는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를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유통 단계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이 하도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생각만 하고 유통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원재료를 구입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직접 자기가 트럭을 끌고 시골 농장 이런 데 가가지고 직접 그 농산물을 현장 밭에서 이제 실어 오든지 그래야 쌉니다. 그래야 그 자기가 이제 식당을 한다 하면은 가격이 비싸게 받지 않고 저렴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많이 남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장사하는 그 방식도 사고방식도 옛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에는 고물가 시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나옵니다. 달인, 음식 달인, 뭔 달인, 이 집은 몇십 년 동안에 같은 가격으로 30년 동안 계속 그 가격으로 3, 40년 동안 지금의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40년, 30년 받던 그 가격으로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장사를 한다. 그게 무슨 이익이 남겠는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얘기하잖아요. 호박죽 같은 거는, 이제 호박죽을 이제 해서 판매하는 것 같은 음식 재료는 호박이 한창 많이 날 때 직접 자기가 트럭을 가지고 계약 재배를 해서 싸게 왕창 그때 큰 10톤 트럭으로 몇 대 사가지고 그 저장하는 창고에다가 1년 2년 이상 저장해도 가뜩 없는 그 저장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싸게 그러니까 한철 많이 날 때 싸게 사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1년 내내 식재료를 사용하니까 싸게 사게 되고 결국은 40년, 50년 동안 받던 가격 올리지 않은 가격으로 그대로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 건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완전히 180도 변화를 시켜서 사고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도 사 먹을 때 에도 현명한 구매 방식을 동네에서 사 먹는 사람은 좀 싸게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구비해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이 고물가 시대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 먹어야지 된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금방 생산해가지고 따와가지고 싱싱하잖아요. 그런 거는 싱싱하지만 바나나는 좀 숙성이 돼야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되고 좀 숙성된 거무틱틱한 거 그런 걸 좀 싸게 팔거든요. 한 송이에 보통 금방 싱싱한 거 가져간 거는 5,000원, 6,000원씩 하는데 그게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좀 거무틱틱해지면은 오래되면은 먹기 딱 좋은 거 숙성이 돼 있는 상태가 가격이 한 반절 정도로 떨어집니다. 한 5,000원짜리가 2,500원에 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는 사 먹는다. 요즘에 가서 사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없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알고 다 사가지고 없더라고요. 싱싱한 것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고물가 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쌓였습니다. 막 1,500원짜리 있고, 어떤 거는 완전히 썩어서 못 쓰게 된 것도 있고, 버리겠지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몇 푼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물가 시대는 사먹는 그 사고방식도 완전히 180도 변경을 해서 사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다 벌써 사가고 싱싱한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도 너무 비싸니까 먹기 여기 딱 좋다, 뭐, 썩지도 않고, 원래 집에 갔다가 싱싱한 거, 바나나를 너무 싱싱한 거 사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한 열흘 동안 놔둬야 이제 먹기 좋게 이제 좀 숙성이 된 다음에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방 따온 거는 솔직히 맛이 없어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소비자도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서 이제는 소비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르지 않은 게 없어요. 옛날 말이지. 옛날에는 목욕탕, 대중 목욕탕 가면 8,000원, 9,000원 받았는데, 가보니 12,000원, 3,000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욕탕 가는데 물을 데우고 뭐하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연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8,000원, 전기 가스비가 오르지 않을 때에는 8,000원, 9,000원 받아도, 지금 12,000원, 13,000원 받을 때보다는, 수익이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텔레비 나오잖아요.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은 요즘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하는데 가게를 도대체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울상이더라고요. 울상이에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살이 오르면은 사람도 자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원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자꾸 오르고 하는데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데 미리 좀 저축을 해놓자. 그래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나중에 이제 고물가 시대가 계속 유지되면은, 언젠가는 그것도 많이 해외 여행을 가는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참, 서글픈 얘기지만은, 제가 옛날에 살 때는 비행기를 한번 못 타보고도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행기가 뭐야. 기차도 한번 못 타보고 죽은 사람도 많고, 버스도 한번 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1930년, 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버스도 차도 한번 못 타봤어. 그래, 차를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되는데, 저도 해외 여행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국내 여행은 많이 가보고, 자가용차도 끌고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비행기는 이제 정년퇴직할 때 이제 회사에서 제주도 공짜로 보내주는 바람에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처음 타봤어. 그래서 내가, 나는 아마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죽겠다 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 제주도를 공짜로 보온해 주니까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그때가 간지가 2010년도 정도 됐나? 2011년 아마 2009년 이 정도 됐는데도 그때만 해도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못 타보고 죽겠다. 해외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가봐야 거기서 거기겠지. 뭐 그림으로 보나 동영상 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여행은 뭐 자동차가 있었으니까 드라이브를 하고 많이 다니고, 뭐 독도, 뭐 울릉도, 뭐 제주도까지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예도도 가보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비행기는커녕, 자동차도 한번 못 타보고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버스가 안 들어왔어요. 1940년대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40년대에는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산에 이제 산에 이제 집 지을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제 실어 나르는 트럭, 재무시 그런 것만 이제 다니고, 그렇게 이제 옛날에 운전수를 갖다가 내가 살 때만 해도 아갈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운전사는 입이 아주 커요. 그래서 말이 말이 많고 해서 입이 크다 해서 아갈바이 아저씨 왔다. 내가 모두 누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갈바이가 뭐야 이래. 운전기사가 트럭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에는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스위치 키만 이렇게 돌리면은 엔진이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조수가 있어가지고 조수가 밖에 나가가지고 엔진을 돌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리는 새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에 본네트 앞에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돌립니다. 세게 돌려. 그러면서 이제 안에 운전사는 악셀을 이제 자꾸 밟아요. 그러면 이제 시동이 걸려요. 그런 시대에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얼마나 편해요. 그냥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키 하나만 딱딱 손을 까딱까딱 하면, 시동이 걸리고, 아니면 딱 누르기만 하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운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수가,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시동 거는 새막대기를 가져가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본네트 있는데 구멍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돌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악셀을 밟으면서, 시동이 탁 걸리면 들어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때는. 그때의 차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시동을 겁니다. 아득한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저는 봤습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금강송 같은 그런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지을 때, 그걸 이제 운반하는 도구라는 게 재무시 트럭입니다. 그 트럭만 험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지, 자동차라는 거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걸 구경하느라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덕수궁이라든가 이런데 숭례물이라든가 이런 옛날 궁궐 같은 거 지을 때는 금강송이라고 해가지고 울진에 가면은 금강송이 집단 생육하는 곳이 있고, 원주에 가면은 원주 치악선 부근에 가도 금강송이 아주 쭉쭉 뻗어서 아주
아람돌이 엄청나게 크고 금강송이라는 그 소나무 시가 있습니다. 금강송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토종 그 건축물로 쓸 수 있는 그 소나무 중에서도 특별하게 금강송의 그 소나무 그 품종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생육 하나 그게 자라는 곳도 아무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치악산이나 울진의 금강송 자라는 지역이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배하다가 이제 궁궐을 짓거나 큰 집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이 금강송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금강송이라고 했나 하면은 그 소나무는 아주 소나무 껍질이 밝고 붉으면서도 아주 곱게 자랍니다. 특별히 구불구불한 게 없어요. 곱게 자라고 그 금강송의 그 목재 질이 아주 단단합니다. 잘 틀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를 한번 못 타보고 다 죽는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때는 1940년대에는 전기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봤는데, 그때는 이제 호롱불이라고도 하고 등잔불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등유를 사다가 이제 한지로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호롱불 병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심지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붙여 가지고 이제 그것도 현대화된 이제 등불입니다. 그 이전에는 촛불은 좀 잘 사는 집에서 이제 촛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등불을 밝히고 살았지. 호롱불이 생기기 전에는 아니면은 살았지. 이제 서민들은 그 소나무 있잖아요. 송진. 소나무 같은데 보면은 소나무 가지를 나사로 잘라 놓으면은 거기서 송진이 뚝뚝 떨어지면서 찐덕찐덕한 게 이제 나오면서 그 소나무 가지가 완전히 그 밝게 되면서 송진이 찌들어 가지고 생긴 꽝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에다가 쪼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극에 보면은 나무를 이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제 밑에 받치고 위에는 납작한 돌을 갖다가 얹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석광에 불을 붙여 가지고 밤에 밝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햇불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다 꺼지려 하면 또 석광이를 갖다가 붙이고.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옆에 이제 그런 돌은 못하고 옆에 이제 그 흙집이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온돌방에다가 전부 다 벽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옆에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가지고 그 돌을 딱 놓고 그 등불을 밝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피워요. 나중에 기름을 넣고 호롱불은 현대화돼 가지고 발전된 이제 생활 등불이에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석광이 이런 거로 밝히면서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사용합니다. 그것도 급할 때 사용해요. 뭐 제사 보낸다든가 할 때는 제사는 보통 낮에 제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새벽에 제사를 지내야 이제 죽은 사람의 신이 내려온다 해서 새벽에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새벽에 어두컴컴한데 어떻게 지내나요? 그때 이제 그런 불을 밝히고 음식을 장만해서 음식을 즉시 장만하는 것도 있고 미리미리 장만해 놓은 음식을 제사상을 차려서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평상시 별 볼 일 없는 때는 일찍 자요. 저도 이제, 야, 빨리 저녁을 해라.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먹고 일찍 자야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속강이 갖다가 불을 떼는 것도 아낍니다. 그것도 계속 떼다 보면, 떼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산에 가서 또 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저녁 일찍 해가 있을 때 먹고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먹고 해 떨어지면 자자. 그래서 이제 일찍 들어가서 잡니다. 이불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이 많이 태어났다. 옛날에 부모님들이라든가 아이들이라는 것은 놀이 문화가 없었습니다. 놀이 문화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은 문화의 놀이가 활성화됐다. 옛날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아이들은 노는 게 밖에 나가서 뛰놀고, 연날리고,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놀이문화라는 게 요즘처럼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이 많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한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차를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저는 2010년대니까, 지금 24년도잖아요. 근데 2009년도에 이제, 제주도 갔다 왔는데, 지금 24년도고 2009년도인데도 제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지하철 기차는 다니니까 타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는 몰고, 국내 여행은 다 다녔지만은,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죽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일퇴직 할 때 회사에서 이제 제주도를 공짜로 보내준다 하니까,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야 가잖아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봤죠. 그래서 타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비행기는 고사치고 차도 한번 못 타보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동차라는 건 보지를 못합니다. 농촌에서. 트럭차라는 거는 그거는 아예 트럭차라는 것 요즘에 나왔지 그전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니아까도 나중에 이제 나왔어요. 니아까라는 것도 운반 도구도 이상하긴 나왔다니. 그렇지. 그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게로 이제 옮겼습니다. 지게 사람이 이제 여자들은 요 또바리를 여기에 받치고 이제 바구니를 올려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고 다니고, 여기 보따리에다가 짊어지고 다니고, 남자들은 지게를 지고, 이제 지게 보따리를 지고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이, 구루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싣고 다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우리 6.25 사변 날 때 피난민들 봤지요? 소에다가 낙타 모양으로 짐을 잔뜩 싣고 부산으로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구루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소의 멍에를 여기에다가 이제 목에다가 걸치고, 소가 이제 끌고 가는 구루마. 그게 이제, 그때는 아주 최고의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 구르막 끌고도 피난민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소에다가 이제 등짐을 걸쳐가지고 소를 끌고 이제 피난을 가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형설지공이라는 게 그런 데 나오잖아요. 옛날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야, 저기 해 떨어지기 전에 저녁을 빨리 해라. 그래서 먹고 일찍 자야지. 밤이 되면 껌껌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두 자기만 하고 이제 밤에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밖에 밤에는 달이 뜨잖아요. 달이 뜨면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래 쌓이면은 그 달빛에 눈에 반사가 되면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눈이 왔을 때 그 밖에 나가지고 눈 위에다가 이렇게 비치면은 그 책에 글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형설지공이라는 게 반딧불 형자에다가 눈설자, 가을지자에다가 공공자입니다. 형설지공으로 공부했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사자성어가 고자성어가 유래가 되게 됩니다. 반딧불로 공부했다는 걸 알잖아요. 시골에 가면 반딧불이 많아요. 그리고 눈빛으로 공부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은 밤에 달빛이 보름달빛이 확 비치면은 눈에 반사가 돼 가지고 그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책을 이렇게 방향을 적당히 조절하게 되면은 글씨가 다 보입니다. 그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잘 살고 좀 부잣집 사람들이나 양초를 사용해가지고 켜고 그렇게 했지, 서민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비싸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딧불 있잖아요. 저도 농촌에서 살았지만은 여름철만 되면 반딧불이 반들반들 하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저걸 잡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한 10마리나 20마리 정도를 병에다 가득하게 넣어놓으면은 만년 환해요. 그러니까 그 반딧불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병에 넣든지 뭐 그물에다 넣어가지고 그 반짝반짝하면서 그 밑에다가 책을 놓고 보면은 글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공부를 한다 해서 형설지공이다. 그리고 반딧불 형자 씁니다. 반딧불 형자, 눈설자, 가을지자, 공공. 그래서 형설지공. 그러니까 반딧불하고 눈의 등불로 힘의 공을 입어서 공부를 했다. 형설지공이다. 우리가 지금의 집에 형광등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딧불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형광등이라는 게 반딧불형, 삐광, 그 다음에 등등자 써가지고, 형광등이, 요즘에도 우리말로 형광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반딧불 형자를 씁니다. 그 반딧불을 보고,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내서 형광등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등이라고, 그러니까 반딧불 빛 모양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반딧불 곤충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진 불빛이다 해서 이름을 형광등으로 이름을 짓자 해서 형광등이다.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광등이라는데 이름이 그런 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형설지공도 사자성어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참 좋은 세상에 살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사기도 별로 없었다. 사기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사기쳐서 돈을 뺏을 수도 없어요. 워낙 사는 것이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리미리 이제 집에 현금이 없어요. 이제 너 학교 사치내비 낼 때 사치내비 내는 달이 몇 월달이나? 이러면 뭐 5월달이야. 이러면 그러면 5월달 가서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쌀을 갖다가 판다든가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제 사치내비를 냅니다. 옛날에는 사치내비라고 했어요. 지금에는 교납금, 그 다음에 등록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사치내비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그 사치내비 학교 다니면서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사치내비도 못 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엄청나게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을 하려면 사치내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치내비도 못 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도 아이들 공부시키는 사치내비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때 다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사치내비 안 내가지고 독촉을 받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지독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 현금이 있어야 뭐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이게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에 뭐 부고 문자가 와가지고 클릭하면은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휴대폰이 뭐 있고 인터넷이 있어야지 무슨 사기를 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기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없다는 얘기죠. 그 옛날에는 사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생활, 문화가 발달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바로 그 사기 사건, 거기서 붙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기당했다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인심이 많아가지고 나무 집에 보증을 서가지고 이제 완전히 재산을 몽땅 날리고 거러지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빌릴 때는 연대보증을 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에는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은.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인심이 좋기 때문에 피를 나누지 않은 그 동네 사람들도 의리가 대단했습니다. 형제나 다름없어요. 의형제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의형제라는 뭐 말이 있어도 무색하잖아요. 그때는 의형제라고 하면은 핏줄을 나눈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 사이에는 야, 우리가 이런 친한 친구 사이인데 내가 돈을 떼어 먹겠나? 우리가 서로 믿고 하자. 그래가지고 보증을 그때는 사람들이 믿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장 찍어가지고 보증 좀 세워달라 하면 다 해줍니다. 안 해주면 이제 미친놈이구나. 저거 동네에서 저거 내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의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보증서 줬다가 해서 집안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이제 그게 사기가 아니라 사실상 그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는 사람도 사기를 칠라 한 마음이 없었지만은 사실상 갚으려고는 했지만은 사정이 안 되니까 못 갚은 거지요. 요즘같이 품앗이 뭐 간병 제도를 같이 하자 해도 잘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품앗이
품앗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논에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도 집이 많이 한 동네에, 열 집이 있다고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줍니다. 다 지어줘요. 혼자서 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품앗이 농사, 품앗이 간병,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품앗이 장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상주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 이제 찾아가서 장례에 상여를 메고 갈 상여꾼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아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왔나? 그럼 하지 뭐. 그러면 우리가 또 나중에 품앗이로 그 집에 사람이 죽으면은 상여꾼으로 가서 대신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 간병비가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간병비도 품앗이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품앗이 그러니까 품앗이를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끼리 품앗이 하든지 아니면은 자식과 자식 간의 품앗이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요즘에는 간병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품앗이 간병비 제도를 법제화해서 잘만 활용을 한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